전일 금융위에서 공매도 개선안이 나왔었죠.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계속해서 빠지지 않겠냐 일부 증권사들의 주장이었는데요. 다만 이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무려 6조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왜 계속 유입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실체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그동안 정말 지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올라주고 있었는데요. 장 막판에 급격히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 시간대별로 예.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 시간에는 이제 해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시황을 좀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오늘은 시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방송을 1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시간으로 한 4시 한 15분 이 정도까지는 예.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가 오늘 발표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소비자 예. 신뢰 지수라든가 또 내일 그 3분기 확정치도 그렇게 잠정치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다는 이런 각도에서 미국에서 주가도 오르고 채권 금리가 3.8% 정도로 해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는 예. 사실 그 1시간 반 남겨놓고 미국 증시가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요 요인은 아까 홍영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다. 11월 달에도 사실 제넷 옐런의 피봇 랠리 예. 그리고 12월 달에도 통화정책상의 피봇 랠리 겹치다 보니까 2달 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 지표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쪽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인플레 재발에 대한 우려, 끈적끈적한 인플레라는 표시요. 예. 요 인플레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제 상해 지수가 2,900을 무너질 때 했습니다. 중국 관련된 얘기하시는 분은 한번 이게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떨어질까? 어제 예. 아시아 증시는 다 좋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 코스피 2,600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2,900 붕괴될 위협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적했습니다는 중국의 그 헝다 사태를 비롯한 이런 부동산 문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오늘 막판에 떨어진 것은 예. 새로운 용어긴 합니다는 제로 옵션 대이기 때문에 작판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런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장 막판에 프레시 현상이 발생해서 시청자분한테 오늘 지금 김채윤 PD께서 이제 보여주시니까 어제죠 2,900이 아주 붕괴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중화경제권 주식이 대부분 다 그랬었는데요. 한국은 공교롭게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그 증시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막판에 한 것은 제로 옵션 데이에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로 옵션 데이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 거죠? 뭐 네 마리의 마녀 이렇게 해서 예.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로 옵션이라는 것은 사실 디즈니 같은 게 한 475달러 정도의 매물 물량을 약정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 되면 475달러면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되죠. 그렇죠.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되니까 주가가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의미는 펀더멘탈 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오늘 장 막판에 많이 떨어진 것은 홍영커 입장대로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악화된 것도 아니고 예. 러시아 사태도 악화된 게 아니고 지금 외부 환경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증시 자체 요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예. 마이크론이라든가 관심이 됐던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예상을 그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장 자체적 요인이다. 자체적 요인. 그래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진 속보부터 먼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던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갈 텐데요. 장 막판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더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 무려 2,600선 재탈환하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죠? 네, 막판에 제로 옵션 때문에 예. 미국의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된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올 것이냐. 음, 각국의 사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 각국의 증시 모습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캐리 자금의 여건상으로 보면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 오늘 이런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공매도 금지가 11월 3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11월 6일서부터 시행 조치가 들어갔었는데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봤죠. 외국 자금 대걸 이탈한다. 국내 주가 떨어진다. 뭐 해외 평가 우리 최상목 이렇게 이제는 이제 차기 부총리께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외국인의 시각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 정확히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MSCI의 퇴출, 그죠? 국가신용등급 이렇게 부정적 영향 이런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면 외국 자본의 이탈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근데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될 것이다 하는 당초 우려와 달리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조 2천이 들어왔습니다. 이탈된 거 다 빼고 순이익 규모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금의 원천을 볼 때는 달러, 아랍계, 유럽계 모두 들어오는데요. 또 중국계도 들어오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이후에는 달러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로옵션 데이에 플래시 크레이처에서 미 증시 이탈된 자금이 우리로 들어올까? 이게 관심이 됐던 사항은 페드가 12월 회의에 달러계 자금들이 파이트 오브 캐리 트레이드에서 한국에 들어온 역이 크기 때문에 예.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 공매도 금지에 들어올 때는 일평균 기준으로 한 3천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빠질 때는 뭐 빠지는 날도 얼마 없었습니다는 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입할 때 유출할 때 그 규모로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유출입 비율이라는 표현을 홍콩에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죠. 그 비율을 보면 지금 3배 정도로 유입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우려와 달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 코스피가 어제 2,600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2,600선 돌파하다 보니까 우리 김채민 PD께서 턱 이게 이렇게 했어요. 예. 사실 그 4분기에 채권을 사고 주식을 팔아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있었습니다는 우리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해서 지금 제가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2,600선이 잘 보이네요. 예. 어제 많이 올랐군요. 한 3,800. 이런 상태에서 중국 증시가 떨어졌으니까 중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워낙 국내 증시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요. 또 투자자들 관심도 높은 만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간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등 중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경제, 사실 지금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외국 자본의 실체죠. 예, 지금 한국에 있어서 보면 AI, 반도체 뭐 이런 ETF 이런 게 좀 관심이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관련돼서 반도체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올해 4월 달에 삼성전자가 사실 그때 감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가격 할인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 부분은 다른 사의 경쟁력을 뺏는 이기적 게임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안 좋다. 그 위에 2,200달러대에서 그냥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근데 삼성전자에는 메이저 업체가 감산해야 수급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가격 오르면서 다른 경쟁사도 도와준다. 공생적 게임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크게 사실 가격 상승세가 돼서 그때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가 종목은 추천하지 않더라도 상품은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같은
이런 걸 좀 한번 가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10월인가요? 이때도 AI가 뜨니까 AI 반도체 뭐 핵심 공정 ETF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추천해드렸는 모습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가 오늘은 떨어지긴 오늘은 했습니다는 떨어지긴 오늘 뭐 예. 당연히 주식에서는 제로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4천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대단합니다. 당시에 대단하죠. 예. 그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800, 예. 3,000 정도 내었던데요.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그가 실적 시간에 의해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기 워낙 한국 증시에서 관심이 되다 보니까 예. 자 외국 자본들 하는데 그게 뭐냐? 음. 시청자는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펀더멘탈 안 좋은데 왜 들어왔느냐? 그게 올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방향성을 잃은 자금들이다. 그때 잭슨 미팅에서는 경기적 측면에서는 서머스라든가 크루만 교수가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예. 주식에 있어서 조지 소로스와 그다음에 워렌 버핏도 주가 향방에 대해서 서로가 엇갈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좀 쭉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향후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자 쉘터 자금들, 임시 피난처 자금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자금들이 향방에 지금 방향이 잡히면서 가닥이 잡히면서 한국 쪽에 들어오기도 하고 인도 쪽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에서 각국의 증시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MMF 그리고 파킹형 MMF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준이 얼마 정도입니까? 임시 피난처 자금이죠. 예. 페드 회의에 의해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는 그 자금이 대세죠. 그러면 그 자금의 실체가 향후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그렇죠.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대상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익률을 결정하거든요. 예. 그 자금을 좀 자세하게 자 올해 잭슨홀 미팅에 임시 피난처 증시에서는 임시 피난처 정책이 MMF 자금에 들어보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경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자금 규모 엄청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도 2조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이냐? 30% 증가했습니다. 자, 증시청에서는 MMF 같은 이런 쉘터형 자금이 이렇게 자금 규모가 늘어나는데 채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의 방향성을 잃고 그다음에 페드의 통화 정책은 지금 12월서부터 속속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간 존속형 ETF다. 여기 자금 어디 들어온다. 자금 많이 들어온다. 그런 쪽도 말씀을 드렸고 파킹형 ETF 상품에도 많이 들어온다. 파킹이라는 용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향성이 잡히기까지 채권 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쪽을. 이거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 존속형 ETF 한때 많을 때는 10조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파킹형 ETF 이건 좀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예. 미리 자막을 보고 좀 이렇게 시청자분이 눈에 익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파킹이면 겁니다. 잠시 주차를 했다는 이런 거죠.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임시 피난처라는 얘기죠. 이게 15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존속형 기간 존속형 ETF라든가 파킹형 ETF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 있다가 가는 그런 상품도 미국에서 유행돼서 이 자금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예. 이 자금이 가닥을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뭐냐 일전에도 한번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이 자금의 향방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결론을 봤습니다는 국내 증권사가 뭐 외국인의 공매도 금지 지금 국제 간 자금 흐름을 지배하는 그 요인들이 얼만큼 많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공매도 금지했다. 과거에 자금이 이탈됐다. 과거에 자금이 이탈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탈됐다. 이런 도식적으로 분석해서 국내 증서가 나오니까 자 11월 달에 이게 파킹형 자금들, MF 자금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거의 모습에서 전형적으로 애널리스트라든가 공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여지없이 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조해 주시고 있는 쉘터 자금, 최근 들어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이 좀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시각이 있죠. 아직도
이 쉘터 자금은 대세적으로 많은데 예. 이제 자금에 가닥이 잡히고 있고 한국은 뭐냐?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펀더멘탈이 이렇게 안 좋은데 11월 6일 이후에 6조 넘게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 또 우리가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오니까 한국 증시 앞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쉘터 자금이라는 것은 오늘 보여줬습니다는 어느 순간에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왜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느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일단 경기적인 측면입니다. 잭슨 밑에까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습니다는 페드의 사실 12월 전망 그 다음에 12월 들어서 IMF라든가 오일스라든가 3대 예측견의 전망을 보면 내년도 경기는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다. 소프트 랜딩, 연착륙된다. 그러다 보니 경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히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12월 들어서 보면 경기적 측면에서 연착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자 연착륙 잡히니까 경제 정책도 가닥이 잡히는 거죠. 예.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책 가닥이 잡히겠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금융사도 어이구 10월 달에 보통 경영 계획을 내년도에 다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정처 없이 돌아대고 앞길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경영 계획을 못 세웠죠. 근데 12월 들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연착륙이 되고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경영 계획을 세우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게 예. 방향을 잡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시적인 입장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통화 정책. 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 과정에서 불확실론이 올해 8월까지 그렇죠. 이렇게 많았었죠. 그것도 페드 인사들도 얘기하는 시각이 다 지각각 달랐죠. 비둘기파 매파 간에 달랐죠. 근데 12월 그 페드 회의 이후에 강하게 뭐냐 F2L이라는 Faster to Low라는 이런 확실하게 방향의 가당성이 잡히다 보니까 이 쉘터 자금도 조심스럽게 그 방향을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이 드는 과정에서 당초에 생각한 펀더멘탈 안 좋아. 공매도 금지에서 증권사가 주가가 떨어져. 이렇게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12월 FOMC 결국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 이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이유, 그 현상은 어디서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인가요? 고려 헤럴드라든가 이런 경제신문에서 예. 페드의 12월 회의 이후에 한국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쪽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사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렇게 FTL 리스크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내린다. 근데 한미 간의 금리 차는 2%라 하더라도 그렇죠. 자 캐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의 금리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투자는 미리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투자니까. 예. 그렇죠. 지금 금리차 2% 가지고 국내 증권사는 아직도 자금이 이탈된다, 자금 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내 투자 기간 동안에 양국 간의 금리차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 미국 쪽도 미국이 금리를 확 내린다. 한국은 자 내년에 3분기 이후서부터 금리가 내릴 거다. 폭도 미국이 2배 이상 높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파이티블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미국 예. 내에서 자금 이탈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12월 페드 회의 이후에 미국의 달러계 자금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 증시에서 달러계 이탈 자금들이 이렇게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자금들이 어디로 대체 시장을 찾을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어디로 찾으시겠습니까? 뭐 인도 한국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만은 중국과의 직영학적이요. 불안하죠. 예. 저 일본은 지금 9개 법칙에서 경제가 내년에 뭐 조기 하락되느냐. 지금 통화 정책도 좀 위에다가 가닥을 못 잡히는 상태에서 국내 엔화 투자자들을 굉장히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양대 국가의 하나인 미국 입장에선 달러 캐리 자금의 어떤 대체국 입장에서 한국과 인도가 부각되는 점. 그리고 이전부터 왔습니다는 중국이 어제 주가가 2,900 붕괴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부터 중국에서 Great China Exodus 현상, 이 자금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과 인도 쪽으로 알타시아 자금들이 들어오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국내 증권사를 외국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 와는 달리 지금 여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외국 자본이 코스피 코스닥에 무려 뭐냐 한 달 반 정도죠?
한 달 반 정도 만에 6조 2천이 들어왔습니다. 속도로 보면 6조 2천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환경이 도출되고 있다는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누구나 반길만한 소식인데요. 이분들만큼은 좀 꺼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공매도를 쳤던 분들 그리고 세력들. 자, 이 세력들의 손실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장 마감 1시간 반 전에 미국의 주가가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예. 바로 또 연말에 이렇게 12월 페드 악명을 겨냥해서 공매도 쳤던 세력도 있죠. 예. 뭐 우리가 진단했으나 마이클 버리라든가 조지 소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매도 쳤던 이때 때에 비해서는 미국의 주가가 한 15%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로 옵션 데이 증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됐다 하는 것인데요. 왜 내부적 요인일까 하면 오늘 외환 시장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시가 따로 놀았습니다. 예. 요즘에 보면 all thing rally, all thing crash라는 그래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걸 강조해 드리는 것은 오늘과 같은 사태에서 실체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all thing crash 현상, everything crash 현상이 발생했다면 자,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다면 달러 가치도 떨어졌을 거고 국채 가격도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어야 이랬죠. 이게 everything crash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근데 사실 오늘 주가가 떨어진 것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달러 인덱스 저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죠? 위안시장 변동이 없습니다. 원래 저기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에 예, 그렇죠. 지금 떨어져 있죠. 그리고 자 비트코인이라든가 미국의 국채 가격 한번 보여주시기, 미국의 국채금리 한번 보여주시기 예. 바랍니다. 국채금리 오늘 다 하락했어요. 다 하락했죠. 예. 미국의 국채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는 떨어졌는데 국채 가격은 올라갔다는 얘기죠. 저 보십시오. 그래서 all thing rally든가 all thing crash를 분석해 드렸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처럼 오늘 주가가 떨어졌는데 다른 시장은 안정해? 그러면 증시 자체 요인이다. 너무 우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결론을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증시 자체 요인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자 오늘 1시간 반 전에 떨어졌으니까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또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도 연말에 공매도 금지 조치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국내 증권사를 맺고 사실 또 이 대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공매도 하지 않겠다면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하겠다면 하겠다. 이 입장을 분명히 정책당국에서 얘기해 주셔야죠. 그걸 강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뭐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다 안 한다 누가 합니까? 그것도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가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걸 좀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판까지 간복이 합니까?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도대체. 예. 근데요.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에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자금이 펀더멘탈 안 좋기 때문에 그 자금이 들어오는 실체가 더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진단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두드러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우리 코스피 어제 2600 돌파했습니다는 14.8%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17.1%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겨냥해서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굉장히 손실을 기록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시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 요인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쉘터 자금, 정말 방향성만 제대로 잡히면은 증시에 호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론 맺어주시죠. 네, 올해 증시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중개 이탈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알타시아 자금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각국의 증시가 달랐습니다.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그랬는데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 무슨 중국에서 공부했던 중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좋다 하는데요. 사실 중국의 상해 지수가 2,900일에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주겠죠. 올해 세계 평균 주가가 18% 이상 올랐는데요. 중국 주식 하나도 올랐습니다. 홍콩 25% 떨어졌습니다. 이 자금들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펀더멘탈 가격이 한국의 증시라든가 이런 게 인도 증시라든가 좋았지 않습니까? 물론 인도는 펀더멘탈을 갖춰졌죠. 근데 내년에도 요 쉘터 자금, 또 미국에서 이탈된 달러 캐리 자금,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해서 도는
GH 자금,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증시 모습이 다르지 않지 않느냐. 펀더멘탈, 뭐 미국 경제가 2분기에 내년에 마이너스 저축률이 되면서 뭐 경제 떨어져? 올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지금 금융 사이즈 규모가 3대1 정도로 금융이 큽니다. 그리고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 인더스트리가 리딩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의 향방을 잘 보고 국내 증시라는 게 전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주식 쪽은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주최했던 10주년 대세미나에서 김미선 미래에셋 대표에서 부회장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증시에서 보면 이런 금융 사이즈의 자금의 향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KF에서 오신 그다음에 KT에 오신 분도 비슷한 입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향방이 중요하다. 근데 경기를 믿고 금융의 주가를 간축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외국인과 또 쉘터 자금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